너 미쳤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지금 너 제정신이야? 여기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뒷목을 잡고 격분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가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나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프랑스 소녀였죠. 부모님은 항상 제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저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가슴 한켠이 허전했달까요?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거란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빠져들더라고요. 드라마 속 서울의 풍경, 등장인물들의 인생 스타일, 그리고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감까지 모든 게 새롭고 매력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유튜브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일상, 문화, 음식,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까지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졌죠. 마치 제가 찾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프랑스어와는 너무나 다른 언어라 처음엔 한글 자음 모음부터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독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도 들었죠. 매일 밤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K-팝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발음을 연습했어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 유학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레이나, 넌 미쳤니? 아시아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어머니도 내가 파리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결국 부모님은 제가 한국 유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반대가 클수록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죠.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고 유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도 하나씩 모았어요. 힘들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제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행을 위해 준비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기숙사 알아보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 느낀 그 설렘과 희망을 떠올렸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여행 가방 2개에는 1년치 옷가지와 프랑스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불안과 설렘이 가득했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한국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마침내 여기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려니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전화통화는 정말 무서웠죠. 집주인 아주머니와 통화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익숙한 것들이 그리웠죠. 한국의 음식도 입에 잘 맞지 않았어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김치 냄새도 적응하기 힘들었죠. 지하철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고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생활비도 큰 문제였어요. 파리에서 모아온 돈은 한정되어 있었고 학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래서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프랑스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손님들이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때로는 프랑스어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감동이었죠. 문화적 차이도 많이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배와 후배 관계라든가 단체 생활에서의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재훈 선배를 만났어요. 제가 한국어 교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셨죠. 재훈 선배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재훈 선배 덕분에 한국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한식당도 소개해주시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셨죠. 특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문화 충격을 겪을 때마다 재훈 선배는 항상 레이나 씨, 그건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때로는 제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생활도 6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은 있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래, 이제 이곳이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구나. 한국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재훈 선배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죠. 매주 목요일마다 있던 멘토링 시간이 어느새 저희만의 특별한 약속이 됐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카페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재훈 선배는 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주려 노력했고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삶을 이야기했어요. 레이나 씨는 정말 용기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멀리 와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해요. 재훈 선배의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계속 힘나게 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지칠 때면 선배의 응원이 큰 힘이 됐죠. 그러다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정말 바쁜 주말 오후였는데 갑자기 재훈 선배가 찾아오신 거예요. 레이나 씨,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됐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상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때는 그 감정을 숨기려고 했어요. 멘토와 멘티 사이를 넘어서는 게 두렵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도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저는 아직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안정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외하던 학생의 부모님이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셨어요. 한 달치 생활비가 사라진 거죠. 그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터져버린 저의 눈물을 재훈 선배가 봤어요. 제가 울면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재훈 선배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이나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재훈 선배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한강에서 치맥도 즐기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기도 했어요. 재훈 선배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했고 저는 그런 선배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재훈 선배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레이나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나도 프랑스어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서툰 발음으로 ZM이라고 말할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서
재훈 선배가 고백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레이나 씨는 제게 특별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그게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레이나 씨, 우리 서로의 꿈을 함께 이뤄갈래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의 서로 다른 배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이해하고 배우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불안이 재훈 선배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물론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재훈 선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프랑스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재훈 선배는 한강공원에서 깜짝 프러포즈를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와인,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지까지. 프랑스어로 쓴 편지를 읽어주며 레이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고 물었죠. 한강에서의 프러포즈 이후 저희에게 가장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양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죠. 특히 한국 유학도 반대하셨던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재훈 선배는 먼저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온 레이나라는 친구인데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훈의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놀라셨대요. 외국인이라니, 문화도 다르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걱정이 크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하기로 했어요. 재훈 선배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레이나, 내가 미쳤니? 한국에서 공부한다더니 이제는 결혼까지.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화가 나서 떨리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예전에 불안하고 겁 많은 레이나가 아니었거든요. 재훈 선배가 제게 준 사랑과 믿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부모님, 전 이제 제 선택에 자신이 있어요. 재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기로 했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재훈과의 에피소드,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자세히 적었어요. 재훈도 서툰 프랑스어로 짧은 인사를 덧붙였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늘은 재훈이 저를 위해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라따뚜이를 만들겠다고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했대요. 조금 맛은 달랐지만 그의 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재훈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저는 레이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두 분의 소중한 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재훈의 부모님께서 직접 프랑스어 통역가와 함께 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레이나의 부모님, 저희가 레이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아이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정말 너를 아끼는 것 같구나. 그리고는 잠시 침묵 후에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에 가보고 싶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훈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레이나, 해냈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속삭여줬죠. 그제야 정말 결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긴장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재훈과 저,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반대를 설득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진심을 꾸준히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하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세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의 첫 만남, 드디어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았죠. 1년 만에 재회인데다가 이제는 제 예비시댁 부모님과도 처음 대면하시는 자리였으니까요. 공항 게이트에서 부모님을 발견한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도 저를 보시자마자 달려오셔서 꼭 안아주셨죠. 레이나,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느꼈어요. 부모님도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을지. 재훈의 부모님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프랑스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계셨고 어머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꽃다발도 준비해 오셨죠. 서툰 영어와 프랑스어 몇 마디로 첫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날 저녁 식사예요. 재훈의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한식과 제가 배운 프랑스 요리를 함께 차렸거든요. 비빔밥과 크로크무슈가 한 테이블에 있는 모습이 참 특별했어요. 통역사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다음 날부터는 한국 관광이 시작됐어요. 재훈이 정말 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도 체험하고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 전통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인사동의 한 도예 공방에서 도자기를 감상하시면서 프랑스의 도자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재훈에게 내가 우리 레이나를 잘 이끌어주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시장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광장시장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들을 보시면서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빈대떡을 드시고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재훈의 어머님께서 바로 다음에 프랑스에 놀러 가면 저도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옥 스테이를 하면서였어요. 전통다도 체험을 하는데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유로움이 한국의 매력인 것 같구나. 너의 선택이 이해가 간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녁에는 재훈의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한국의 삼겹살과 프랑스의 와인이 어우러진 특별한 저녁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재훈을 따로 부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재훈의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프랑스어로 내 딸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훈도 준비했던 프랑스어로 약속드립니다라고 대답했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을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레이나,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이제 엄마도 안심이 된다. 그리고 재훈의 어머님과 꼭 포옹을 하시면서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재훈이 제게 말했어요. 레이나,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배웅하고 난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양국의 문화를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죠. 재훈이 제안했어요. 레이나, 우리 오전에는 전통 혼례를 하고 저녁에는 현대식 결혼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통 혼례 복장부터 프랑스식 웨딩드레스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특히 전통 혼례 예법을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재훈의 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레이나야, 이렇게 절하는 거야.
우리 며느라기가 이렇게 예쁘게 한해하시면서 매일 연습을 도와주셨죠. 결혼식 한 달 전 프랑스에서 제 오랜 친구들이 먼저 와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삶이 궁금하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재훈과 함께 서울 곳곳을 안내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재훈의 친구들과 제 프랑스 친구들의 만남이었어요. 서로 영어로 대화하면서도 금방 친해졌죠. 한강에서 치맥 파티를 하면서 한국의 회식 문화와 프랑스의 파티 문화를 섞어서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한옥 스튜디오에서 전통 혼례 준비를 시작했죠. 화려한 원삼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재훈도 푸른 사모관대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근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전통 혼례는 생각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게 실감났어요. 특히 재훈의 할아버지께서 읽어주신 혼서지, 한국어로 쓰인 내용을 프랑스어로 통역해 들으면서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의 현대식 결혼식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제가 고른 웨딩드레스는 프랑스 디자이너의 것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자수를 넣어 수정했거든요. 재훈이 제 베일을 들어올리는 순간 양가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결혼식 중간에 깜짝 이벤트도 있었어요. 재훈이 몰래 준비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보내준 축하 메시지, 양가 부모님들의 인터뷰, 그리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울고 웃었죠. 피로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 차려진 뷔페, 양국의 전통 술이 어우러진 건배. 심지어 재훈의 회사 동료들이 프랑스어로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새벽, 저희는 한강공원을 거닐었어요. 웨딩드레스 위에 재훈의 재킷을 걸치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은 채로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재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혼여행은 프랑스와 한국을 모두 돌아보는 것으로 정했어요. 먼저 프로방스에서 2주를 보내며 재훈에게 제 고향을, 그리고 제주도에서 1주를 보내며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로 했죠.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프랑스식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한국식 거실에서 프랑스 영화를 보는 그런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양가 부모님들도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세요. 제 꿈도 이뤄가고 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재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때로는 힘들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마음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도, 언어의 장벽도, 가족들의 걱정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만의 이야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사랑과 용기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레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첫번째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